렌TV. 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숭어입니다. 인사해. 안녕하세요, 숭어입니다. 모르시아로 가볼까요? 가시죠. 생선 손질을 보다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모자이크 처리 없이 진행되니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케지메를 해보자. 이케지메는 생선의 뇌를 일격에 찔러 즉사시키는 방법이다. 이유가 궁금하면 화면을 멈추고 보자. 숭어의 눈을 기준으로 1cm 정도 위쪽에 가로선을 그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 중간도 선을 그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그 두 선이 만나는 교차점, 그곳을 먼저 수직으로 찔러줄 것이다. 교차점 위쪽에 생선의 뇌가 있다. 송곳을 눕혀서 뇌 쪽을 찔러 뇌를 파괴할 것이다. 저렇게 입을 벌리면 이케지메가 잘 된 것이다. 그리고 아가미 쪽을 찔러서 피를 빼주자. 다음 꼬리를 잘라주자. 이렇게 꼬리 지느러미 쪽보다 위쪽을 잘라주면 된다. 그럼 저렇게 동맥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동맥을 확실히 끊어줘야 피가 확실하게 빠진다. 그 다음 잘린 단면을 보면 두 개의 구멍이 보인다. 등 쪽에 있는 구멍이 척수신경 구멍이며 배 쪽에 있는 구멍이 아까 피가 나온 동맥이다. 척수신경 구멍에 강선을 넣어 척수신경을 파괴할 것인데 이것을 신케지메라고 부른다. 그럼 이렇게 죽은 생선이 척수반사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강선을 왔다 갔다 하면 척수신경이 완벽하게 말살된다. 신케지메를 하면 사후경직을 대폭 늦출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생선살이 탱탱한 상태로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존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머리 쪽에서 많이 하지만 초보자는 감으로 구멍을 찾는 것은 어려우니 꼬리 쪽에서 구멍을 보고 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건 숙성의 도구이며 1.6mm 고압 노즐이다. 판매처는 네이버 쇼핑에 숙성의 도구라고 치면 나온다. 이제 척수신경 구멍에 노즐을 넣고 물을 분사시켜주자. 그럼 아까 머리 쪽에 뚫어놓은 구멍에서 척수신경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하얀 실 같은 것이 척수신경이다. 뇌천 쪽부터 꼬리 쪽까지 들어있던 것인데 물의 수압으로 나온 것이다. 다시 이렇게 분사해보면 물이 아까 그 구멍 쪽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다음 동맥에 강선을 넣고 그 구멍에도 물을 분사해줄 것이다. 동맥에 물을 분사해줌으로 동맥 속에 있는 남은 피도 모두 빼주는 것이다. 그 다음 방열 호스로 교체 후에 아가미 쪽도 물을 분사해주자. 이렇게 함으로써 머리 쪽에서 꼬리 쪽으로 통하는 동맥 쪽의 잔여피도 확실하게 제거된다. 생선을 장기 숙성하려면 완벽한 피 제거를 해야 비린맛이 나지 않는다. 그 다음 배를 갈라보자. 칼을 거꾸로 한 뒤 올라가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배를 벌린 후에 아가미와 내장을 제거해주자. 내장 쪽을 보면 이렇게 생긴 것이 붙어있는데 이것이 바로 숭어 특수부위인 숭어밤이다. 손질 방법은 이따가 설명하겠다. 다음 배 쪽을 칼로 그어준 후에 비늘칼로 남은 피와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제거해주자. 그리고 비늘을 쳐주자. 이제 송곳으로 꼬리 쪽에 구멍을 뚫고 고리를 걸은 뒤 30분 정도 매달아주자. 그렇게 해서 동맥과 신경구멍에 들어있는 물기를 완벽하게 빼주자. 이제 아까 떼어낸 숭어밤을 손질해보자. 밤 모양을 닮아서 숭어밤이라고 한다. 먼저 뾰족한 부분을 칼로 자른 뒤 반을 갈라서 펼쳐주자. 그럼 저렇게 불순물이 묻어있는데 이곳을 세척한 뒤에 잘라서 먹으면 된다. 하지만 확실한 손질의 방법을 원한다면 안쪽에 있는 막을 떼어내자. 잘 떨어지지 않으면 칼로 살짝 칼집을 내어주고 당겨주자. 그럼 이렇게 막이 떨어진다. 그 다음 소금으로 문질러준 후에 물로 깨끗이 씻어주면 손질 끝! 렌TV. 그럼 이런 조그만 숭어밤으로 두 가지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보통 한 요 정도 크기로 큼직큼직하게 잘라 먹어요, 사시미로 먹을 때. 근데 이걸로 두 가지 요리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사시미 들 때 작게 해볼게요. 요거는 가라하게 할게요. 요거는 양파, 무가 오늘 없어가지고 양파로 대체했어요. 그리고 이 시소 안 드셔보신 분들은 꼭 드셔보세요. 회랑 정말 잘 어울려요. 깔끔하면서도 이제 상쾌한 맛이 있어요. 무순 올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와사비 딱 올려주시면 완성입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 이제 가라하게 만들 건데요. 간장 베이스에 타레 재워야 되는데 그 타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본 간장인데 없으시면 한국 진간장 넣으시면 되세요. 간장 15cc, 요리술도 15cc. 없으시면 그냥 백화수복 넣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간생강 15cc, 백설탕 5cc, 소금 2cc, 후추 솔솔 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섞어주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아직 안 넣었죠? 요겁니다. 이거 빠뜨렸는데요. 이거 꼭 넣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건데요. 보이세요? 바로 제 사랑과 정성입니다. 여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에? さっき言ってたのそれ? 쏟아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잘 섞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숭어밤 투하하겠습니다. 맛있게 되라. 이렇게 해서 10분 재워주시면 됩니다. 네, 기름을 냄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동차가 놀라면 뭔지 알아? 자동차가 놀라면 몰라. 카 놀라요. 나만 웃긴가? 웃긴데? 웃겼었는데 나 이거 인터넷에서 봤을 때 되게 웃겼었는데 잘 모르시네 개그를. 네, 요 10분 지금 재워졌고요. 그래서 요거를 감자전분에다가 속살이 안 보이게 꾹꾹 눌러서 이렇게 흔들어주면 겉에 묻은 것들은 좀 떨어지거든요.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간 것 같으니까 이거 넣어볼게요. 타이머는 2분 맞춰놓겠습니다. 2분.
네, 2분 지났고요. 네, 요거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플레이팅 완성. 그럼 두 가지 요리가 바로 완성됐습니다. 튀김 뜨거울 때 먼저 먹어볼게요. 가라하게 레몬 뿌려서 먹거든요. 뿌려가지고 기대됩니다.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제 취향이에요, 제 취향. 식감이 닭똥집하고 되게 비슷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튀겨주면 이거 진짜 닭똥집 튀김인 줄 알 거예요. 식감의 차이가 있다면 닭똥집은 서걱거리면서 쫄깃하다고 표현을 한다면 이건 좀 더 서걱거리는 느낌? 그럼 그 다음 사시미 먹어볼게요. 와사비 올리고 3장 정도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이 소리 들리세요? 소리가 들어가려면 모르겠네. 이거 서걱서걱거리는 소리. 진짜 맛있어요. 이게 비린맛이 날 줄 알았는데 비린맛은 진짜 하나도 안 나요. 그 서걱서걱거리면서 맛으로 따지면 광어 지느러미 같은 맛 표현 잘 못해요. 그냥 맛있어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영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렌TV. 자, 30분간 물기를 뺀 숭어의 잔여 물기를 완벽하게 닦아주자. 그리고 내장 쪽에 해동지를 구겨넣고 숭어를 해동지로 잘 싸주자. 그리고 랩을 한 번 더 싸준 뒤 봉지에 넣고 진공 청소기로 공기를 완벽히 빼고 묶어주자. 그런 뒤 바트에 물을 담고 숭어를 넣고 그레인과 행주를 깐 뒤 얼음을 넣어주자.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서 숙성해주자. 나중에 보자. 맛있게 되라. 냉장고의 온도는 2도이다. 렌TV에 알아두면 쓸모있나 코너. 신케지매를 할 때 자르는 위치를 잠깐 설명하겠다. 생선의 척수구멍은 저렇게 꼬리 쪽은 작은 구멍이었다가 그 구멍이 점점 커지게 된다. 그래서 너무 아래쪽을 자르면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중간 쪽을 자르면 두꺼운 강선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 맨 위쪽을 자르면 두꺼운 강선도 잘 들어가긴 하나 꼬리가 로스가 나는 단점이 발생한다. 비싼 생선은 작은 로스도 큰 단가 손실로 다가오니 강선을 두께별로 준비해 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지속해서 이런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을 지속하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